다시 이제 얘기하면 당시에 국어 형제는 버트란트 러셀이죠. 네. 근데 이제 1930년대까지만 해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냥 대학생 막 졸업한 어리버리한 신출내기 사회 초년병이었다면 1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이미 머리가 컸다 이거죠. 네. 40대 초반. 네. 그래서 그때 영국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비서와 결혼을 하죠. 자신의 비서와. 네, 48년경인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리고 이제 화폐전쟁 수능에도 나오죠. 네, 너, 네, 이스라엘이냐, 아랍이냐, 그때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 얘기 나오죠. 그때 그 의미를 얘기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네, 미국 편 들래? 네, 소련 편 들래? 이 얘기예요. 소련, 이스라엘. 미국, 아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은 양손에 떡든 좌우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소련,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죠? 빅터 로스차일드가 있고 미국에는 누가 있죠? 런던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버트란트 러셀에게 눈도장 찍은 록펠러 3세 막내인 데이비 록펠러가 있었던 거죠. 미국은 데이비 록펠러, 소련은 빅터 로스차일드, 그리고 양손에 떡 들고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구상이었다는 거죠.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국어 형제가.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거야. 왜? 버트란트 러셀은 자본이 없었어요. 정치력은 있었는데 자본이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버트란트 러셀의 구상은 2차 세계대전만으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구상했던 냉전 체제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우리는 소련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자꾸 반소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고 경제를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을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질렀던 거죠. 총책임자는 분명히 한국 전쟁의 총책임자는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국어 형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소 양국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속벽을 마주쳐야 되죠. 그래서 소련은 빅터 로스차일드, 미국은 데이비 록펠러. 그래서 데이비 록펠러가 긴급하게 록펠러 형제재단을 통해서 포드 재단과 함께 CFR 자금을 대면서 CFR을 장악하죠. 근데 버트란트 러셀의 입김이 없었다면 CFR 장악이 어려웠을 겁니다. CFR은 1948년 이전에는 사실 별볼 일 없습니다. 그냥 총독기구다. 식민지 기구에 불과했던 것이 CFR인데 실질적으로 CFR이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데이비 록펠러와 록펠러 3세 5형제들이 CFR을 장악하면서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형제 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통해서 CFR을 장악하면서부터죠. 그리고 최초로 이 CFR이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버트란트 러셀 허가를 받았지만 최초로 만든 대통령이 바로 트루먼인 겁니다. 트루먼이에요. 물론 트루먼도 프리베슨이죠. 근데 당시에는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었던 친구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얘는 친소파였어요. 부통령은 유대인이고 근데 루즈벨트가 임명권이 없었다는 거죠. 졸지에 그 부통령의 자신이 루즈벨트 다음은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루즈벨트가 너 차기 대통령 아니야.
이런 말에 반발해가지고 걔가 저 미국 그 무슨 미국 트로츠키당, 미국 트로츠키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부통령 얘가 왜 중요하냐면 루즈벨트하고 이 부통령이 그 지금도 유명한 저 미국 1달러 지폐 있죠. 거기에 온갖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장식이 무늬가 있는 그걸 만든 장본인이 루즈벨트와 이 부통령이에요. 얘가 그러한 어떤 업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반발한 거죠. 그래서 내가 트루먼보다 못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트루먼은 반소였고 그 부통령은 친소였다는 거죠. 유대인이고. 근데 이미 소련은 빅토 로츠차일드의 건데 버트란드 러셀의 구상에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1948년부터 갑작스럽게 본격적으로 미국의 노선이 반공 노선으로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소련이라는 것은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친소였단 말이에요. 친소. 트로츠키가 록펠러 재단, 록펠러 집에서 수식하면서 용돈 주다가 용돈 받으면서 있다가 너 가서 쿠데타 해. 트로츠키가 러시아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적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오일만이 유일하게 외국 회사로서 소련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소련에 그런 친소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반소 노선으로 결정된 것은 그 결정된 된 것은 사실상 트럼프로 낙점했다는 것은 한국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 계획했다.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10년 뒤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미 국기본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이 그냥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MI6 이 조지 블레이크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정보부가 생기죠. 1948년에 MI6가 만들어진 겁니다. CIA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어? 딱 10년 뒤. 신탁 통치를 10년간 받았다고 그랬죠. CIA가. 1958년에 이승만 정부 말미죠. 1958년에 비로소 CIA가 서울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에서 미국 CIA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 정보부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영국 정보부가 CIA에게 요구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공짜로는 안 돼.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뭐 달라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줘.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줘. 영국 CIA 허가해 줄게. 미국 CIA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승만이 미친 거 아니야? 얘 없애버려야겠네.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된 거예요. 4월 학생 이거 4.19 이거가 왜 일어났어요? 국기본이 일으켰다니까. CIA가 일으켰어. CIA가. 한국에 굵직굵직한 건 다 CIA가 일으켰어요. 6월 항쟁, 4.19, 광주 항쟁, 다 이거 CIA가 일으켰어요. CIA가. 한국 전쟁은 MI6 그쪽일 수 있지만 권한이 없으니까 CIA가. 촛불 쿠데타 누가 일으켰겠어요? CIA. 트럼프 하에 CIA가 일으킨 거지. CIA가. 중국이나 일본 애들은 이거 못 일으켜. 그냥 그 따까리 한 거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미국 CIA가 한국 최초의 정보국을 만들고 반드시 이 사람을, 그러니까 CIA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뭘 이제 대마도 대신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책임자로 반드시 이우락을 임명해 줄 것을 미국 CIA가 요청했는데 이승만이 거부한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우락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해야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I6 이 조지 블레이크가 왜 그거에선 인드라 블로그에서 예, 김정필, 이후락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조지 블레이크가 이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한국전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한국전쟁이 마치 내전인 것처럼 국의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내전인 것처럼 예. 갑작스럽게 막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역사 조작을 해야 되잖아. MI6가 조지 블레이크가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뭐겠어. 반미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그런 어떤 각종 사건을 일으켰겠죠. 배후 조정했겠지. 예. 아니, 그러니까 한국군 정보를 소련에 준 거는요. 이 사람 조지 블레이크가 아니에요. 그건 빅토 로스차일드 케임브리지 링.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팩트. 예. 빅토 로스차일드 케임브리지 링이 예. 워싱턴에서 예. 한국에는 모르지. 예. 한국군 정보, 예. 미군 정보, 한국군 정보보다 연합군 정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연합군 정보, 메가더 정보 이런 걸 준 건 미국 본사에서 미국에서 줘야 되잖아. 그거는 예, 미국에 있던 CIA에 파견되고 그 영국 외무부가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파견간 빅토 리차드의 케임브리지 대학 친구를 통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 소련으로 망명했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넘긴 거고 조지 블레이크가 한 일은 한국전쟁 때의 일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어떻게 하면 내전처럼 보이면서 그럴듯하게 전쟁을 나게 만드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조지 블레이크의 역할은 뭐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럴듯하게 내전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공작한 게 조지 블레이크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전쟁은 아니에요. 예, 한국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때부터는 예, 그거는 빅토 로스차일드와 케임브리지 링에 그렇게 됐고 이 사람은 이력을 보면 드러난 이력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뭐 인드라 강조하지만 한국전쟁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 유태자본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수 자료들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인드라 강조했어요. 조지 블레이크가 1948년에 서울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밝혀진 바가 없어요. 뭘 했는지, 예? 박헌영을 지원했는지, 예? 그리고 4.3 폭동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 예? 그래서 반미 분위기를 조장했는지, 예? 이런 여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이 친구가 묘하게도 예,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행동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 3년 동안 북한군 포로가 된 상황에서 예, 자기가 막 공산주의자가 됐다. 미군 폭격을 보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예, 북한군 포로로 있으면서 정보부 요원이 북한군 포로로 있으면서 미군 폭격을 보고 자신은 공산주의자로 전향했다. 이런 누가 봐도 100% 거짓말인 그런 헛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이미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신의 친척인 이집트 공산당
공산주의자인 친척이 이집트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친척 형으로부터 상당히 교감을 받았다고는 나와요. 이 기비다에. 그렇다고 하면 이집트 공산주의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 저기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집트 대통령 누구죠? 나세르가 친소죠. 그리고 이건 빅토 로츠차일드가 꽂아둔 얼굴 마담이 나세르 아닙니까? 친소. 나세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50년대 중요한 사건이 한국전쟁이 있고, 또 하나가 이집트하고 영국, 프랑스가 전쟁한 게 있단 말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가지고. 누가 이기죠? 영국, 프랑스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죠. 나사르가. 전쟁에는 졌는데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킨 건 나사르가 였습니다. 그걸로 인기를 얻은 거지. 근데 이 나사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영국, 프랑스를 이길 수 있어요? 바로 빅토 로스차일드가 그의 황제가 됐기 때문이죠. 빅토 로스차일드가 그의 황제가 되면서 중동의 전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 사우디 왕도 버트라트 러셀 황제편 들다가 빅토 로스차일드가 54년부터 빌더버그도 만들고 그의 황제가 되면서 갑자기 친소가 되어버렸죠. 친소가 됐습니다. 사우디 왕. 그런 것처럼 나세르도 친소가 된 거죠. 순전히 빅토 로스차일드의 힘으로 수에즈 전쟁에도 지고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었던 게 나세르인 겁니다. 이집트에는 누가 있죠? 그 전까지는 이슬람 형제단, 이건 프리메슨 계열이고 버트란트 러셀 계열이죠. 이슬람 형제단 계열이 있고, 이 이슬람 형제단이 누구를 암살했죠? 나세르를 암살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트란트 러셀 계였기 때문에. 버트란트 러셀 계였기 때문에 프리메슨이고, 그러니까 나세르가 적인 거예요. 친소니까. 빅토 로스차일드 편이니까. 그래서 이슬람 형제단이 나세르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세르를 지지한 이집트 공산주의자가 바로 이 조지 블레이크의 형이란 말이에요. 사촌형. 이해가 되시죠? 딱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지 블레이크가 왜 전향했냐? 빅토 로스차일드도 유대인, 이 조지 블레이크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네트워크에 더 가까웠다. 이미 전향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미 서울에 파견하면서 원래 국유본의 임무는 한국전쟁을 일으켜라 라는 것이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빅토 로스차일드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1948년부터 빅토 로스차일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을 자신의 식민지로 해가지고 직영지로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데이비드 로클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 싸움을 부추기면서 미소 양쪽을 소모하면서 버트란트 러셀이 좌우에 딱 꽂아놓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버트란트 러셀의 구상인데, 쩐이 없다고 그랬죠. 쩐이 없으니까 이 총체적인 구상은 실패로 끝났어. 그리고 조지 블레이크는 당연히 그 다음 한국전쟁이 돌입하고 나서는 빅토 로스차일드 편을 들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포로로 했다가 풀려나서 다시 영국 정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베를린으로 파견 나갑니다.